언제부터인가 얼굴이 누렇게 변해 있었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간 수치가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 담배도 끊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의사가 건넨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신이 매일 먹고 있는 그 음식들이 간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무심코 먹어왔던 그러나 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음식들에 대한 진실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 침묵하는 영웅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독소를 걸러내고 영양소를 저장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장기를 얼마나 함부로 대해왔을까요? 바쁜 일상을 핑계로 편리함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간을 서서히 파괴하는 음식들을 습관적으로 섭취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과도하게 가공된 육류 제품들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은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 식탁을 점령했습니다. 아침 식사로 간편하게 구워 먹는 햄, 아이들 도시락에 넣어주는 소시지, 바쁜 저녁에 후다닥 볶아 먹는 베이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간에게는 무거운 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공육들에는 보존을 위해 첨가된 화학물질들이 가득합니다. 아질산 나트륨, 아질산 칼륨 같은 보존료들은 간에서 분해되면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과도한 나트륨은 간의 해독 기능에 부담을 주고 지방간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 선택한 이 음식들이 결국 간의 기능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정제된 설탕이 대량으로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달콤한 음료수,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등이 그 주범입니다. 설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가 섭취하는 양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에 필요한 양의 몇 배에 달하는 설탕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간은 과도한 설탕을 지방으로 변환시켜 저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간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방 축적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간경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달래려고 먹는 달콤한 음식들이 잠깐의 위안은 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콜라, 사이다, 각종 주스 등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간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포도당과 달리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되기 때문에 간에 집중적으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습관적으로 마시는 달콤한 음료 한 캔이 간에게는 커다란 스트레스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음식들입니다. 마가린, 쇼트닝으로 만든 과자와 빵, 튀김 요리에 사용되는 제사용 기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자연계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인공적인 지방으로 우리 몸은 이것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간은 이런 인공지방을 분해하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그 과정에서 염증 물질들이 생성됩니다. 이는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간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어른들이 즐기는 치킨, 빵집에서 사 먹는 달콤한 빵들, 이 모든 것들이 간 건강에는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과도하게 염분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라면, 통조림, 절임류, 가공식품들은 우리의 미각을 자극하는 강한 맛으로 중독성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과도한 나트륨은 간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효소들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또한 체내 수분 균형을 무너뜨려 간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 식품은 나트륨뿐만 아니라 각종 화학조미료, 보존료, 인공색소까지 포함하고 있어 간에게는 복합적인 독성을 가합니다. 야식으로 먹는 라면 한 그릇, 간편한 아침 식사로 먹는 인스턴트 식품들이 간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탄 음식들입니다. 바비큐, 숯불구이, 과도하게 볶은 견과류, 태운 토스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음식이 탈 때 생성되는 물질들 중에는 발암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물질들을 해독하려면 간이 엄청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맛있다고 여기는 그 고소한 탄맛이 실은 간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물론 가끔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습관적으로 탄 음식을 섭취한다면 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칼로리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사용되는 아스파탄, 사카린, 수크랄로스 등의 인공 감미료들도 간에 부담을 줍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은 간에서 분해되면서 독성 물질을 생성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음료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공 감미료는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결과적으로 간에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과도한 양의 알코올과 함께 섭취하는 기름진 안주들입니다. 알코올 자체도 간에 부담이 되지만 술과 함께 먹는 기름진 음식들이 그 피해를 배가시킵니다. 치킨, 족발, 삼겹살 같은 고지방 음식들을 술과 함께 먹으면 간은 알코올 해독과 지방 분해를 동시에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곰팡이가 생긴 음식들입니다. 아까운 마음에 곰팡이 난 부분만 떼어내고 먹는 빵이나 과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변질된 견과류 등은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은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진 장기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으로 바꾸면 간 기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에서 나온 신선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통곡물, 신선한 채소와 과일, 질 좋은 단백질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십자화과 채소인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등은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깨끗한 물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적절한 양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규칙적인 운동도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간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매일 걷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간 건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간에 염증을 일으키고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서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나쁜 음식을 좋은 음식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가공육 섭취를 줄이고 다음 주에는 단 음료를 물로 바꾸는 식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간 건강을 위한 식단 변화는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간이 건강해지면 피로가 줄어들고 피부가 좋아지며 전반적인 활력이 증가합니다. 또한 면역력도 향상되어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음식 선택이 곧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간을 해치는 음식들을 피하고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건강한 간은 건강한 삶의 기초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식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간이 기뻐할 만한 음식들로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간 건강 관리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